이 결혼 무효야. 내 아들 때문에 내 딸이 죽을 뻔했잖아. 아들의 가장 행복해야 할 상견례 자리. 한 여자는 30년 전 자신을 버렸던 전 남편과 마주합니다. 과거의 원망은 현재의 축복을 집어삼키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는 결국 자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몹니다. 단순한 배신인 줄 알았던 과거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한 여자의 처절한 희생이 숨겨져 있었고, 악연인 줄 알았던 두 집안의 만남 뒤에는 서로의 목숨을 구한 기적 같은 인연이 운명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수십 년간 엉켜버린 운명의 실타래를 풀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오래된 빌라, 그 안에서 박서윤은 낡은 전신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 옷 괜찮을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는 홀로 아들을 키워온 기나긴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큰 마음 먹고 장만한 정장을 차려입었어도 오늘 상견례에서 만날 사람들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될 강다은의 집안은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남 부촌에 거주하며 아버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기업의 사장이었고, 어머니는 명망 있는 교육자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은 서유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민준은 건실한 회사원으로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책임감 있는 인상을 가진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민준은 어머니의 불안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긴장돼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은이 부모님,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민준이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걱정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혹시 오늘 우리 형편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형편이요? 아니, 그 우리가 사는 집이라든지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서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은이가 어머니 뵙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 같아서 꼭 우리 집안과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말했어?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세요. 아들의 말에 서윤의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갈까요? 민준이 어머니의 외투를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빌라 앞에 주차된 아들의 낡은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전띠를 메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큰 도로로 접어들면서 차는 점점 화려한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앞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에요. 눈앞에 나타난 곳은 고풍스러운 기와로 장식된 최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외관부터 범상치 않은 기품이 흘렀습니다. 와, 정말 멋진 곳이구나.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약하셨습니까? 내일 강다은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은은한 조명, 값비싸 보이는 고가구들, 그리고 물 흐르듯 조용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까지. 서윤은 평생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다은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다은은 훤칠한 키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은이 서윤에게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너무 고우세요.
오시는데 힘드셨죠? 아니야, 우리 민준이가 태워줘서 편하게 왔어. 다은이도 오늘 참 예쁘구나. 서윤이 다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몇 번 만났던 다은이지만 볼 때마다 참 예쁘고 마음에 드는 아이였습니다. 많이 추우셨죠?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다은이 서윤의 팔을 살짝 부축하며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예약된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은이 먼저 문을 열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방 안에서는 중년의 부부가 일어나 그들을 맞았습니다. 강태환과 윤지혜였습니다. 강태환은 키가 큰 편으로 넓은 어깨와 당당한 자세에서 풍기는 위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깊고 날카로운 눈빛에는 오랜 세월 기업을 이끌어온 지도자의 관록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내인 윤지혜는 우아하고 품격 있는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단아한 몸가짐과 온화한 미소에서 교양과 지성이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태환이 먼저 묵직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서윤도 따라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서윤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강태환과 서윤이 서로 인사를 마치고 고개를 드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강태환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며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이상해졌습니다. 지혜와 다은 그리고 민주는 모두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우선 자리에 앉으시죠. 지혜가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태환도 마지못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상 위에는 이미 정성스럽게 차려진 요리들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선뜻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준도 서윤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태환과 서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분 같은 시간이 흐르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두 분 아시는 사이신가요? 지혜가 마침내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강태환의 얼굴에 점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고 숨소리가 눈에 띄게 거칠어졌습니다. 너! 강태환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서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태환의 분노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우선 진정하세요. 지혜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강태환의 감정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결국 강태환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 무효야! 이런 더러운 집안과 절대 사돈 맺을 수 없어!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강태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강태환은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주저도 없이 서윤을 향해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악! 서윤이 작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과 새로 산 정장을 흠뻑 적셨습니다. 아버지, 다은이 충격을 받아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민준도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혜도 완전히 당황하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강태환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앞에서 당장 나와! 강태환이 아내와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하세요. 나와! 당장! 강태환이 지혜의 손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 다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빨리 나와! 강태환은 딸의 손까지 잡아당겼습니다. 다은은 서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방 안에 남겨진 것은 물에 젖어 떨고 있는 서윤과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라 어리둥절한 민준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 있었고 서윤은 물에 젖은 채로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축축한 습기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모습을 힐끗힐끗 확인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강인했던 어머니가 이토록 무너지고 초라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낡은 빌라 앞에 도착한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응, 그래야겠다. 서윤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서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대충 수건으로 말린 흔적이 역력했고 화장을 지운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거실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민주는 어머니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거리를 둔 채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몇십 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민준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과 아는 사이세요? 서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서윤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굳게 닫았습니다. 민주는 어머니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서윤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 남편이야. 네, 전 남편? 강태환 씨는 나의 전 남편이야. 그 순간 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에 차가운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의 전 남편이라고요? 그래. 민준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미친 사람처럼 이리저리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제 친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사이엔 아이가 없었어. 민주는 다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결혼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저와 다은이가 결혼하는 건 말이에요. 법적으로 저희가 결혼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사실 그 사람에게 아주 큰 죄를 지었어. 아마 그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결혼을 반대할 거다. 죄요?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과거는 너무나 아팠습니다. 차마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부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 복잡한 일이야. 어머니, 민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요? 저한테 솔직히 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든 중간에서 잘 해결해 볼게요. 아니, 민준아.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지만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다은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여자라고요. 서윤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다은이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민준이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절규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민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서윤은 아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것이 서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다은이를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한참 바라보다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아, 서윤이 불렀지만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아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민준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밥 먹어라. 아들아, 회사 늦겠다.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힘없이 돌아서야 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똑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괴로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서윤은 침대에 누워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과거가 없었다면 아들은 지금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의 글씨였습니다. 서윤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은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서윤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편지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아,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급히 일어나 민준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의 물건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텅 빈 방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잠시 후 서윤은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수도 하지 않은 채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들이 갈 만한 곳, 소식을 알 만한 곳을 하나도 빠짐없이 뒤졌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민준이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한민준 대리님 계신가요? 한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민준 대리님이요? 그만두신 지 며칠 됐는데요. 서윤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만뒀다고요? 네. 그럼 지금 어디 계신지는 아실까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회사까지 그만뒀다는 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떠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온 서윤은 마지막 희망으로 다은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빌딩 로비 한 구석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앉은 서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이니? 서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분노에 찬 남자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박서윤, 너 뭐야? 서윤의 온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강태환이었습니다. 너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지만 강태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꼬드겨서 우리 딸이 집을 나갔잖아. 어떻게 할 거야? 당장 책임져. 당장 찾아서 데려오라고. 서윤의 머리가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저도 지금 찾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윤이 간절히 사정했지만 강태환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휴대폰을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민준 씨 보호자 되십니까? 차갑고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당장 오셔야 합니다. 서윤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네, 위급하다고요? 네. 여기 청주병원입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서윤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급히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뛰쳐나가 지나가는 택시를 빠르게 잡았습니다. 기사님, 청주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택시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 어두운 고속도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서윤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만 해주세요. 1시간이 넘는 시간이 마치 며칠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청주병원에 도착한 서윤은 급히 병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한민준 보호자입니다. 서윤이 응급실 접수 간호사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간호사가 서윤을 한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서윤이 안으로 들어가니 민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얼굴은 산소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지만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민준아, 서윤이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 보호자 되십니까? 네.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머물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셨어요. 연기 중독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하루 이틀 정도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괜찮아지는 거죠? 네. 며칠 지켜보면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한민준 씨와 함께 있었던 여성분은 다른 병실에 계십니다. 그분도 연기를 많이 마셔서 의식을 잃은 상황입니다. 서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강태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잠시 후
서윤이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복도로 나왔을 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태환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태환은 서윤을 발견하는 순간 눈이 벌개져서 큰 걸음으로 씩씩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서윤의 멱살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내 아들 때문에 내 딸이 죽을 뻔했잖아. 서윤의 몸이 속수무책으로 휘청거렸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미안 서윤이 말을 하려 했지만 강태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 아들 데리고 내 앞에서 사라져. 꺼지라고 내 인생에서. 병원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놀라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계속 사과만 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이러지 말아요. 여기 병원이에요. 지혜가 급히 달려와 남편을 말렸습니다. 이게 왜 민준이랑 서윤 씨 탓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게 여성분에게 할 짓이냐고요. 당신답지 않게 왜 이러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당신. 지혜가 강태환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때 간호사들도 와서 제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환자분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강태환이 마지못해 서윤에게서 손을 놓았습니다. 지혜는 남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다은이 보러 가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남편을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환은 아무 말 없이 서윤을 노려보다 획 돌아섰습니다. 아직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주먹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목이 아직도 얼얼했고 강태환에게 잡혔던 옷깃 부분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서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민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병원 복도를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지혜는 이른 아침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을 본 이후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혜는 먼저 서윤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윤 씨,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1시간 뒤에 1층 찻집에서 뵐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서윤에게서 네, 알겠습니다라는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지혜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커피 한잔 할까요? 그래, 병원 1층에 찻집 있던데 거기로 가자. 강태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1층 찻집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지혜는 가장 조용한 구석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강태환과 마주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커피가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찻집 입구로 서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찻집 안을 둘러보다가 지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태환은 서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잠시 몸을 경직시켰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강태환을 바라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지혜가 부드럽게 말하며 서윤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서윤은 강태환과 가장 먼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잠시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과거의 일은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지혜는 그 말을 끝으로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은이 보러 올라갈게요. 지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찻집을 나갔습니다. 지혜가 자리를 떠난 후 강태환과 서윤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굳어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환은 양손으로 커피 잔을 감싸 쥐고 있었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역시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 잔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강태환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날 떠난 거야? 그 순간 찻집 안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강태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쌓인 상처와 그리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만 있었어도 난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어. 서윤은 강태환의 말을 들으며 더욱 큰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서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환의 회사가 경제 불황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큰 빚을 지게 되었던 시절,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와 협박을 하고 강태환은 그들을 피해 집을 나가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강태환의 사업 경쟁자였던 이진우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나한테 오면 내 남편 빚 내가 다 갚아주고 내 남편 사업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줄게. 그 말을 남기고 이진우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빚쟁이들에게 얻어맞고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강태환을 보며 서윤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이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부탁 들어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남편이 이 일을 절대 알지 못하도록 비밀로 처리해 주세요.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필름이 멈추듯 과거의 회상이 끝나고 찻집의 커피 향이 강태환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서윤의 말을 들은 강태환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강태환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서윤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당신을 떠나야만 했어요. 강태환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품고 있던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윤을 미워하며 보낸 기나긴 시간들이 한순간에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서윤의 멱살을 잡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를 향해 쏟아냈던 분노와 원망의 말들이 하나하나 기억났습니다. 그 순간 강태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멈출 수 없는 눈물이 되었습니다. 끄끄거리는 울음소리가 찻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나? 내가 얼마나 못난 남자였나? 한참을 서럽게 울던 강태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돌아 서윤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느끼는 남편의 품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못나서 그래서 너를 못 지켰구나. 강태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좀 더 강했다면 너한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게 만들었을 텐데. 서윤도 남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그때 당신을 떠나서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상처가 그 순간 모두 눈물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혜가 급하게 찻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서윤 씨, 아이들이 깨어났어요. 그 외침에 강태환과 서윤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네, 빨리 가봐요. 세 사람은 서둘러 민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준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왜 다 같이 그 순간 강태환은 망설임 없이 민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강태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내가 너의 어머니에게 물을 뿌리고 화를 냈던 것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구나. 너의 어머니와 다 얘기했다. 이제 과거의 일로 너희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 민준아. 강태환이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 딸과 결혼해 주겠니?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민준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옆 병실에서도 다은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은이 눈을 떴을 때 침대 주변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민준과 서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악몽 같았던 상견례를 기억하던 다은은 이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준이 다은의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은아, 우리 결혼 승낙받았어. 나랑 결혼해 줄래? 다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좋아요. 민준은 일어나 다은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은 모두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습니다. 늦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서윤의 마음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의 낡은 전신 거울 앞에서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몇 주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후에 평온함이 그녀의 얼굴 전체에서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얼마 전 악몽 같았던 상견례의 아픈 기억을 덮기 위해 강태환이 제안한 새로운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저녁 무렵 모자는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태환과 지혜, 그리고 다은이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그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5사람의 얼굴에는 모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술 한잔 어떠십니까? 강태환이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배. 5개의 잔이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그때 민준이 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입양아입니다.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제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면서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제가 어린 때 등산을 하시다가 그만 민준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강태환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강태환의 머릿속은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언가가 빠르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강태환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강태환은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미안하지만 아버지의 성함을 물어봐도 될까? 한민석입니다. 그 순간 강태환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몇 년도에 돌아가셨는지 1995년입니다. 강태환의 가슴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해. 그 순간 강태환은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강태환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오직 강태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앞에 앉아 있는 이 젊은이가 누구인지를,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생명의 은인, 자신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친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 사업의 실패에 자살을 결심했던 자신에게 나타나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친구 한민석. 함께 회사를 키우고 형제처럼 지냈던 시간들. 그리고 팔공산 등산길에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자신을 구하고 대신 목숨을 잃었던 마지막 모습까지. 민석 형님은 내 은인이었어. 나를 구하려다가 돌아가셨지. 강태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나에게 부탁하셨어. 아들을 부탁한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강태환이 민준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인어른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너를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내 아버지 덕분이야. 강태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악연인 줄 알았던 두 사람의 만남은 사실 수십 년에 걸친 희생과 은혜가 빚어낸 기적 같은 인연이었습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오해가 풀리는 순간, 진짜 품격은 용서하는 마음에 있고 사람을 향한 존중은 이해에서 비롯되며 지켜주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적임을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가슴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